교육원이 뭐 인가가 돼 있고 안 돼 있고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플래너분 소속이 죄송한데 제가 잠깐 회의 중에 잠깐 나와서 전화 받는 거라서요. 끝나고 이번으로 전화 바로 드릴게요. 오늘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 플래너의 피해 사례와 자격증이 나오지 않은 사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준비했던 A씨.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았던 플래너는 교육원 소속이 아닌 대행업체 플래너였고 플랜 실수로 자격증 취득까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교육원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교육원들 중에 어떤 플래너랑 연결이 됐는데 제가 아동복지론이라는 과목을 전에 대학교에서 들었다고 이제 그 과목을 빼고 나머지만 들으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들었는데 자격증이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또 그 담당자랑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이게 일부러 좀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학생인 척 연락을 한번 해서 다른 번호로는 연락이 되는지 확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격증 상담 받으려고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그 보육교사 알아보고 있거든요. 보육교사요? 네네네. 남자분이. 저희 이모님이 하실 거 제가 대신 대신 알아봐 주시고. 네네. 뭐 교육원은 어딘가요? 저희는 이라는 교육원이에요. 교육원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강의 들으면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수업 듣는 홈페이지가 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교육원 홈페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 이제 회원가입하시고 수강 신청은 그쪽에서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강의는 어디서 듣는 거예요? 강의는 이제 그 하고 근데 왜 그 은 저희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저희 수업 듣는 교육원 는 어차피 이제 그 정시 인가 교육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본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검색하면 나오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어쨌든 수업 제가 안내해드리는 곳을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이제 정시인가 교육원인지 조회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 가가지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방문 상담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직접 찾아보신다고요? 그렇죠. 뭐 내일 정도 해서.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 명함 같은 것도 하나 보내드리긴 할 건데요. 네네. 사실 이제 저희 그 지사 개념에는 이제 저희 주소가 따로 있거든요. 사무실 주소가. 그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 이라는 사무실 주소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뭐 그 소속 직원이라고 하는데 왜 아니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좀 약간 지사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그럼 지사면은 네. 그 제가 거기 가면 격 지사나 뭐 이런 거 현판 같은 것도 뭐 걸려 있고 뭐 그렇게 돼 있겠네요? 진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 그 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에서 수업을 듣게 되시는 거라서 사실 크게 학점 취득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해 가지고요. 왜냐면은 강의는 뭐 에서 듣는다 그러고 뭐 지금 계신 곳은 뭐 하는데 저는 뭐 처음 연락드렸는데 교육원이랑은 뭐 전혀 연관도 없는데 와 가지고 상담받으라고 하면서 뭐 가면은 현판도 없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믿고 가서 상담을 받아요? 제가 어쨌든 명함에는 있기는 하거든요. 왜 이름을 다른 걸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같은 곳이라고 사실 보셔도 아니 같은 곳인데 왜 이름을 다른 걸 쓰고 활동을 하시는 건지 이상해서요. 그냥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쵸. 예. 근데 뭐 꼭 방문 상담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쵸. 이게 지금 얘기해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뭐 교육원이 뭐 인가가 돼 있고 안 돼 있고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플래너분 소속이 죄송한데 제가 잠깐 회의 중에 잠깐 나와서 전화 받는 거라서요. 끝나고 이번으로 전화 바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아예 안 받더라고요. 카톡도 아예 보지도 않고. 예, 아무래도 대행사 쪽에 좀 피해를 받으신 것 같아요. 대행사요? 예, 그게 뭐예요? 이 대행업체라는 곳인데 수강생들을 모집을 대신하고 교육원에다가 보내주면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그런 곳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플래너라고 얘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연락처도 바꾸고 이래버리면은 찾을 방법도 없고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처음 알아보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무슨 교육원으로 홍보를 해요. 그럼 그게 사실 뭐 말씀하신 대행업체인지 교육원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 받으실 때 꼭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 게, 소속이 없는 플래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육원이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직접 가서 그 담당자를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혹시 내가 안내받았던 교육원이랑 전혀 다른 곳으로 오라고 하진 않는지, 뭐 이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사실 조금 구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일단 제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업을 뭐 다시 들어야 돼요? A씨는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서 아동복지론 과목을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행 플래너는 아동복지론 과목을 이수했다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대면 과목 중 아동 권리와 복지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진행한 A씨는 해당 과목만 제외하고 과목을 들어 학위 취득까지 마쳤는데요. 대행업체 플래너의 설명과는 달리 아동 권리와 복지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의 경우 학위와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타전공 전문학사를 다시 취득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한 과목이 아닌 12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 대행업체 플래너가 잠적해버린 상태라 수강료에 대한 보상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아동복지론을 17년도보다 더 뒤에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학위까지 받으신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학위까지 새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12과목 정도는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진짜 회사 다니면서 시간 아껴가면서 1년 반 동안 실습까지 다 마쳤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된다고요? 17과목을요?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는 아닌데 좀 안타깝지만은 바로 막 해결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고요. 이 타전공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17과목까지는 아니더라도 12과목 정도는 좀 줄여서라도 좀 들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제가 이거 한다고 들인 시간이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평생교육원을 알아볼 때 대행업체 플래너의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랜상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방금 사례처럼 문제가 생기고 대행 플래너가 잠적할 경우 그 플래너를 찾을 방법과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래너를 통해 진행할 때는 소속 교육원이 어디인지, 해당 교육원 주소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가시TV 정희태 팀장이었습니다.